똑같은 곳을 다녀왔는데 왜 저 사람 블로그만 AI가 인용할까요? 제 사진은 내가 더 잘 찍었는데 차이는 딱 하나, 그 사람 글엔 숫자가 있거든요. 지난 1편 기억하시죠? 영화나 드라마 후기는 내 해석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어요. 오늘 다룰 건강, 육아, 맛집, 인테리어, 여행은 조금 달라요. 여기서 AI가 먼저 보는 건 해석이 아니라 직접 겪은 사람만 쓸 수 있는 기록이에요. 얼마가 들었고, 언제 갔고, 몇 번 해봤는지. 특히 이렇게 했다가 망했다는 실패담, 그 기록이 있어야 비슷한 정보가 널려 있어도 AI가 내 글을 가져가요. 오늘도 분야별로 하나씩 같이 볼게요. 먼저 건강입니다. 건강 글은 대부분 불안해서 찾아보게 되죠. 이거 병원 가야 하나? 며칠 더 지켜봐도 되나? 막상 검색해보면 증상 설명은 정말 많아요. 근데 정의만 정리한 글은 금방 비슷비슷해져요. AI가 참고하기 쉬운 건 그 증상을 겪은 사람이 남긴 과정입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집에서 뭘 해봤는지, 어느 순간 병원에 가야겠다고 느꼈는지, 이 과정이 있어야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도 나도 지금 이 단계인데 하고 읽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손목 건초염이라면 손목 건초염 정의를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끝나면 비슷한 글이 너무 많아요. 엄지아래가 뻐근해서 며칠은 보호대랑 냉찜질로 버텼는데 딸깍 소리가 나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다. 이렇게 증상이 시작된 순서와 판단 과정을 남기는 게 좋아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면 약도 먹었지만 자기 전 3시간 금식이랑 베개 높이를 올린 게 더 컸다. 거북목이라면은 스트레칭만 할 때보다 모니터 높이를 맞춘 뒤에 목이 덜 뻐근했다. 이런 식으로 직접 해보고 갈린 지점을 적어주는 거죠. 다만 건강 분야는 조심해야 해요. 제 경우에는 이랬고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 문장은 같이 넣어두는 게 안전하고요. 이미지는 증상 부위 일러스트, 진행 단계 카드, 자세 비교나 체크리스트처럼 한눈에 이해되는 자료를 넣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육아입니다. 발달표나 수면 시간표는 검색하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이들은 모두 발달이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가 조금 늦는 건지, 원래 이 시기에 다 그런 건지, 이걸 알고 싶어서 육아글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글은 평균보다 내 아이의 실제 변화가 중요해요. 언제 시작했고, 뭘 바꿨고, 그 뒤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기록이 있어야 AI도 직접 키워본 이야기라는 걸 더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면 교육이라면 방법을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에게는 어땠는지가 더 중요해요. 첫째 때는 계속 안아 재웠는데 둘째는 50일쯤 수유 등을 주황색으로 바꾸고 방 온도를 23도로 맞췄더니 4주 만에 통잠을 자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기와 바꾼 점, 결과를 함께 적어주는 거죠. 등원 거부도 마찬가지예요. 아침마다 울던 아이가 현관에서 꼭 안아주고 몇 시에 데리러 올지 미리 이야기해주는 걸 2주 정도 반복했더니 조금씩 달라졌다. 이유식이라면은 5개월에는 다 뱉어서 실패했는데 농도를 조금 묽게 하고 숟가락을 바꾸니 6개월부터는 받아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직접 겪은 과정이 들어가면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에게 도움이 됩니다. 준비물도 그래요. 다 샀는데 절반은 안 썼다. 이건 없어도 됐고 오히려 이건 매일 썼다. 네, 이런 경험은 리스트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원령별 발달표나 수면 시간 정리표, 준비물 체크리스트처럼 변화가 보이는 자료를 함께 붙여두면 글을 훑어보는 사람도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입니다. 자, 반려동물 글은 사진만으로도 눈길이 가죠. 근데 막상 찾아보는 입장에서는 귀여운 사진보다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애가 이래도 괜찮은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집에서는 뭘 해볼 수 있는지, 특히 반려동물은 말을 못하니까 작은 변화도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에서는 며칠 동안 지켜봤는지, 얼마나 천천히 바꿨는지 같은 기록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사료를 바꿀 때도 천천히 바꾸세요 라고만 쓰면 너무 막연하죠. 한 번에 바꿨더니 토해서 기존 사료와 새 사료를 칠 때 3으로 섞고 2주 동안 조금씩 비율을 늘렸다. 이렇게 적으면 지금 사료를 바꾸려는 보호자가 바로 참고할 수 있어요. 슬개골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계단을 막고 미끄러운 바닥에는 매트를 깔고 체중을 조금씩 줄였더니 1년 동안 재발 없이 지냈다. 노령견 양치라면 칫솔은 너무 싫어해서 처음엔 거즈로 잇몸만 만져주면서 적응시켰고 2주쯤 지나 칫솔로 넘어갔다. 고양이 분리불안이라면 나갈 때마다 요란하게 인사하던 걸 줄이고 오히려 무덤덤하게 나가니까 불안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줄었다. 이런 기록은 직접 키워본 사람만 남길 수 있죠. AI는 이런 실제 경험이 담긴 글을 더 참고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사료 비율표나 관리 단계처럼 경험이 보이는 자료를 함께 보여주면 글이 더 풍부해져요. 이제는 조금 다른 분야로 가볼게요. 리빙, 레시피, 푸드처럼 결과가 눈에 먼저 보이는 글들입니다. 여기서는 예쁘게 완성된 모습도 중요하지만 비포 애프터, 실패담, 비교처럼 직접 해봐야 남길 수 있는 차이가 같이 있어야 해요. 먼저 리빙부터 볼게요.
거실이 넓어 보이는지, 수납이 깔끔해졌는지, 조명 하나로 분위기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런 건 설명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빠르게 보여주죠. 근데 사진만 예쁘게 올리면 그냥 구경하는 글에서 끝날 수 있어요. 따라 꾸미고 싶은 사람은 정보가 궁금하거든요. 어디를 바꿨는지, 얼마가 들었는지, 자재는 뭘 썼는지, 직접 해도 되는 수준인지. 예를 들어 셀프 인테리어라면 거실 조명을 바꾸고 러그 위치를 옮겼더니 소파 앞 동선이 편해졌다. 이렇게 실제로 달라진 지점을 짚어주면 좋아요. 비포 애프터도 가능하면 같은 각도가 좋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찍어야 가구 배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동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눈에 보여요. 비용도 빼놓으면 아쉬워요. 셀프 시공이라 35만 원 정도 들었고 업체에 맡겼다면 2배 이상 나왔을 것 같다. 이런 실제 비용은 비슷하게 꾸며보려는 사람에게 바로 참고가 됩니다. 수납 정리라면 수납함만 새로 산 게 아니라 자주 쓰는 물건을 손 닿는 곳으로 옮겼더니 아침 준비 시간이 10분 정도 줄었다. 이렇게 생활이 어떻게 편해졌는지까지 적어주면 사진으로 보이는 변화와 본문이 연결돼요. 리빙 글에는 완성 공간 와이드 컷, 같은 각도 비포 애프터, 배치 도면 카드, 비용 자재 정리표처럼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보여주는 게 좋아요. 다음은 레시피입니다. 레시피 글은 완성 사진보다 직접 만들면서 남긴 수치가 중요해요. 몇 도에서 구웠는지, 몇 분이 걸렸는지, 재료를 어떤 순서로 넣었는지, 이런 내용이 빠지면 같은 레시피를 보고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에어프라이어로 삼겹살을 만든다면 180대에서 12분 굽고 중간에 한번 뒤집었다. 근데 종이 오일을 깔았더니 기름이 안 빠져서 눅눅해졌다. 이렇게 온도와 시간 직접 해보고 알게 된 차이까지 적어주는 거죠. 김치찌개는 신김치, 목살, 들기름을 넣는 순서랑 물량에서 맛이 갈렸다. 밀프렙이라면 닭가슴살은 소분해서 냉동하고 채소는 따로 둬야 안 무르더라. 이렇게 직접 해보고 알게 된 차이가 있어야 비슷한 레시피 사이에서도 글이 살아나요. 그리고 시행착오는 직접 만들어 본 사람의 글에서만 나와요. 레시피대로 했다가 탔는데 중약불로 낮추고 양념을 나중에 넣으니 그제야 됐다. 이런 경험이 하나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글의 신뢰도가 훨씬 달라집니다. AI도 이런 실제 경험이 담긴 글을 더 참고하기 쉽습니다. 완성 사진만으로 끝내기보다 계량 카드, 핵심 단계 그리드, 재료 플랜 레이, 완성 단면 컷처럼 따라하기 쉽게 정리한 자료를 함께 보여주면 글 안의 정보도 더 풍부해집니다. 다음은 푸드, 맛집입니다. 맛집 글은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근데 음식 사진만 예쁘게 올리면 비슷한 후기 사이에서 금방 묻혀요. 차이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냥 맛있다, 또 가고 싶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맛이었는지, 식감이 어땠는지, 뭐 가격에 비해 만족스러웠는지까지 적어줘야 해요. 소금빵이라면 겉은 바삭한데 속은 결대로 찢어지고 버터 향이 꽤 진했다. 이런 식으로 맛을 말로 풀어주는 거죠. 자, 같은 메뉴를 여러 집에서 먹어보고 비교하는 것도 좋아요. 알리오올리오를 3곳에서 먹어봤는데 한 곳은 마늘 향이 강했고 한 곳은 오일이 무거웠고 한 곳은 가격 대비 양이 아쉬웠다. 이렇게 같은 메뉴로 비교하면은 어디가 내 취향에 맞는지 훨씬 고르기 쉬워져요. 제주 고기국수라면 자, 관광지 유명한 집보다 동네 가게가 국물은 더 진했고 가격도 낮고 줄도 짧았다. 이런 정보는 지금 어디 갈지 고르는 사람한테 바로 도움이 되죠. 맛집 글에서는 솔직한 정보도 중요합니다. 점심 1시 넘으면은 웨이팅이 줄었다거나 혼밥은 가능하지만 테이블 간격이 좁았다거나 유명하긴 한데 굳이 오래 기다릴 정도는 아니었다거나 음식 클로즈업만 넣기보다 메뉴판, 가격표, 같은 메뉴 비교 사진, 매장 분위기 컷까지 함께 있으면 사진만 봐도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같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여행입니다. 여행 글은 단순 후기보다 실제로 다녀온 흔적이 중요해요. 좋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곳에서의 경험담이 함께 있어야 하거든요. 먼저 국내 여행부터 볼게요. 국내 여행 글은 예쁜 사진만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바다가 예쁘다, 카페가 좋았다, 네, 길이 한적했다. 네, 이런 감상도 필요하지만 여행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바로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차 없이 갈 수 있는지, 몇 시에 가야 덜 붐비는지, 하루에 얼마 정도 드는지. 뚜벅이 여행이라면 강릉역에서 안목해변까지 202번 버스로 20분 걸렸고 택시를 타면 8,000원 정도 나왔다. 하루 총 지출은 9만 원 정도였다. 이렇게 교통편과 비용이 들어가면 내 일정에 맞춰보기 쉬워요. 관광지를 간다면 동궁과월지는 오후 늦게 빛이 예뻤고 대릉원은 아침 일찍 가야 사람이 적었다. 비가 변수인 여행이라면 비 오는 날에는 야외를 줄이고 공방이랑 찻집 위주로 돌았더니 오히려 동선이 편했다.
이런 식으로 직접 다녀오면서 알게 된 차이를 남기는 거죠. AI도 이런 시간, 교통, 비용이 담긴 글을 단순 여행 후기보다 참고하기 쉽습니다. 여행 글에는 명소 사진만 넣기보다 당일 코스 동선 카드, 요금과 교통 요약표, 포토스팟 안내 카드처럼 실제로 일정을 짤 때 필요한 자료를 같이 두면 좋습니다. 마지막은 해외여행입니다. 해외여행 글은 풍경 사진이나 음식 사진이 많아지기 쉬워요. 물론 그런 사진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제 준비에 도움이 되기 어려워요. 해외여행에서는 금액과 선택 기준이 특히 중요합니다. 자, 교통패스를 사는 게 나은지, 택시를 타도 되는지, 환전은 어디서 했는지, 하루에 현지에서 얼마 정도 썼는지, 이런 건 직접 다녀와서 비교해봐야 쓸 수 있거든요. 간사이 패스는 남바에서 교토를 왕복하는 날만 본전이 나왔고, 나머지 날은 개별로 끊는 게 더 나았다. 공항에서 택시 대신 그랩을 불렀더니 바가지를 피할 수 있었고, 가격도 더 낮았다. 환승역만 외워두면 길치여도 BTS로 이동하기가 생각보다 쉬웠다. 자, 안전이 신경 쓰이는 도시라면 메트로 환승할 때는 가방을 앞으로 메고 소매치기가 많다는 구간은 일부러 피해서 다녔다. 이렇게 직접 판단한 기준이 들어가면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도 자기 일정에 맞춰보기 쉬워요. 그리고 해외여행 글은 날짜도 중요합니다. 환율도 바뀌고 물가도 바뀌고 교통비도 계속 달라지니까요. 2026년 6월 기준, 제가 다녀온 시점 기준 이런 표시가 있으면은 정보가 언제 기준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AI는 이런 금액, 선택 기준, 시점이 함께 있는 글을 단순 여행 기록보다 참고하기 쉬워요. 사진은 랜드마크만 잔뜩 넣기보다 동선지도 카드, 교통패스나 티켓 인증 컷, 일자별 일정 카드처럼 여행 준비에 바로 쓰이는 자료를 함께 두면 좋습니다. 오늘 본 예시들을 보면은 대단한 비법이라기보다 직접 겪은 걸 얼마나 구체적으로 남겼느냐의 차이에 가까워요. 얼마가 들었는지, 몇 번 해봤는지, 어디서 막혔는지, 무엇을 바꾸니까 달라졌는지, 이런 기록이 쌓이면은 비슷한 정보가 많아도 내 글을 참고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내 블로그 분야는 왜 안 나오지?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마지막 3편에서는 교육, 재테크, IT, 자동차처럼 아직 다루지 못한 분야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3편 놓치지 않게 구독이랑 알림 설정해 두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